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이제 7주차 또 강의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강의 진행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이제 중간고사 과목과 또 중간고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여러분 8주차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로 2주 후에 중간고사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강의 듣고 있는 내용 또 잘 이렇게 써주시면 또 좋은 결과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 보호와 문제 제 7장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미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 가지 어떤 유형과 현황을 살펴보고 원인은 뭐고 또 문제와 대책까지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게임 중독의 의미로서 자, 중독이라는 용어는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 거기에는 뭐냐면 이 동의하는 것 그리고 어떤 굴복하는 것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동의하고 굴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고대 사회에서는 자, 감금된 사람이나 이 노예를 묘사할 때 이제 이것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중독의 의미를 살펴보면 뭐냐면 자, 처음에는 하고 싶고 그리고 필요해서 시작했지만 어떻게 돼요? 점차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은 중독 대상에 의해서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그다음에 내성에 따른 이 지속적인 사용 증가라든지 중당 시 나타나는 금단 현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독 대상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강박적인 집착이나 어떤 의존을 보이는 이런 어떤 문제적 징후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직업적으로 심리적 문제 이런 것들을 의미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은 물질 중독과 이제 행위 중독 또는 가정 중독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행위 중독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인터넷 중독 즉 스마트 중독 이런 것들을 행위 중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내성과 금단 현상 그 다음에 일탈 행동 그 다음에 자동화된 중독적 사고 그 다음에 가상 대인관계 지향성 현실 구매 어떤 구분 장애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 중독이라는 것은 상당히 아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번 맛을 들이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흡연하는 분들도 보면 한번 매년마다 이번에는 금연을 하겠다고 끊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도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 중독적인 현상이 있어서요. 이걸 안 하면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또 특히 이제 어떤 약물 중독 있잖아요. 우리가 필리폰이라고 우리가 어떤 필로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들을 인해서 이런 현상들을 끊지 못하는 그것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뭐 저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저는 좀 모르겠지만 그걸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중독으로 인한 장애. 그래서 이것은 장애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어떤 면에서는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치료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치료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게임 중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이 게임 중독은 인터넷 게임의 의존성이 높은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게임에는 뭐 경쟁적 요소, 도박적 요소, 그다음에 어떤 그런 가상 대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그 유발시키는 이런 어떤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의 성향에 나타나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임의 여러 가지 그 인터넷 게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은 여기에서 보면 어떤 그런 자기 통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신체 증상, 어떤 감정이라든지 통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 게임 중독은 의존성이 높은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도한 게임의 어떤 이용으로 인해서 학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에 중독이 되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등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게임에서 보면은 뭐 사람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그 어떤 그런 느낌이나 어떤 감정도 없이 그런 죽임이잖아요. 이게 게임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에서도 어떻게 돼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런 게임과 같이 여기는 경우 현상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게임은 이런 어떤 인터넷 게임으로 인해서 이제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그다음에 내성에 의한 이 지속적인 게임이 이용되고 그다음에 금단 증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게임에 집착 그래서 의존하는 경우 게임에 집착하든지 의존하는 이 징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정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게임 중독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격한 싸움, 전쟁으로 인해서 현실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현실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아니라 경북에 있는 한 의원이 어떤 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제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음란과 이 게임 중독으로부터 이제 보호해야 된다. 뭐 이거는 뭐 어떤 뭐 한 그 지방의 의원이 얘기를 하였지만은 그 전부터 이런 현상들이 많이 또 문제가 되고 야기가 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경북의 한 의원이 이제 어떤 거를 얘기를 했느냐면 그 이제 도에서 이렇게 나는 현상들이 많이 얘기를 하겠죠. 자, 도내에 이 청소년들이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이 사이버 음란물, 그다음에 게임 중독, 그 스마트폰 중독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와 청정 지역으로 조성해질 것을 이제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원은 자, 게임에 중독된 중학생이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라고 야단치는 이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목숨을 끄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고요. 또 어느 해에는 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게임 중독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빠져들게 되면서 이제 학생 그 부모가 이제 꾸지람을 하게 되니까 자신을 키워준 고모를 살해하는 이런 어떤 강력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 중독에 걸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주의력 결핍증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집중력 결핍 증후군 이런 것들에 이제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전문가들은 연일 밤을 새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이 쇠약해져서 심리적 불안 상태가 계속되고 대화 기피 현상 등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보면 PC방에서 게임만 하다가 컵라면으로 맞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쓰러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매스컴에도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원은 또 자, 인간이 만든 이 기술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정보와의 역기능은 자, 기술적 안전 조치로부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예방해야 되지만 자, 부모들이 안심하고 그리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면 자, 청소년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해 줘야 한다는 이러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원은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어떤 그 이제 도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광역의 시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교육청 이러한 어떤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본인이 얘기하는 지역에 이제 청소년의 정보와 역기능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이런 청정 지역으로 조성하는 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회에서 이제 역설을 하게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 도에 이 청소년들이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사이버 음란물과 게임 중독, 그다음에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자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힘써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지역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 한 나라를 키우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유형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쟁적 요소와 도박적 요소, 가상 대인 관계 등 이런 어떤 중독을 유발시키는 여러 요인이 존재함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의 어떤 중독 성향은 또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중독의 성향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인터넷 게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이제 자기 통제가 아까도 했지만 자기 통제를 실패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체 증상이라든지 감정 통제에 실패하게 되고 가상관계를 선호하게 되고 게임 선호라든지 숨기기, 긍정 인식, 불안, 초조 이런 것들 여덟 가지로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이제 이러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것을 다시 이것을 조정을 해보면 통제 실패, 현실 도피, 긍정 경험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또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인터넷 게임의 유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자, 현저성, 다행감, 내성, 철회 및 금단, 증상, 징후, 갈등, 재발 및 회복 등 6가지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류를 몇 가지를 할 수 있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것으로 가상과 현실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 현상으로서 계속 이게 반복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자기를 이제 통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까지 이제 이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유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게임 중독의 어떤 현황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자 평균 이 청소년들의 이용 시간은 살펴보니까 자 10대 청소년이 일주일에 평균 한 15.4시간 거의 한 15시간에서 16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대가 23시간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인터넷의 이용 빈도를 보니까 하루에 1회 이상은 누구든지 거의 보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가 뭐 94%, 그다음에 24대가 거의 뭐 한 100% 정도를 돼야 된다고 뭐 한 0.4% 정도가 안 되는데 거의 뭐 그 정도 돼야 된다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대, 20대 청소년 거의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인터넷을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꼭 게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찾고 특히 이제 우리 대학생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를 예를 들어서 많이 이제 또 이렇게 찾고 활용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10대나 이런 것들은 아직 20대 전까지는 이제 이런 게임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이 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10대, 20대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목적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자, 커뮤니케이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부모나 우리 또래의 집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만나서 대면을 통해서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 하면 이제는 비대면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가 이제 난 이후에는 더 심각한 이런 현상이 이제 됐잖아요. 비대면으로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저 역시 여러분들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제 강의를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간에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여가 활동이라는 거죠. 게임. 그래서 여가 활동이라는 것은 자,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 즉 10대와 20대의 청소년들이 이런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제약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활동 10대나 20대를 갈 수 있는 내가 어디냐? 뭐 기껏해야 PC방, 그다음에 어떤 뭐 노래방, 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보면 뭐 영화관, 뭐 영화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확대이 됐다면 당구장. 이것도 이제 뭐 어른들에서 의해서 어떤 사행성으로 이제 분류되다가 이제 청소년들도 이제 이거는 이제 오픈이 됐잖아요. 이제 활용이 이제 될 수 있게끔 했고, 뭐 이런 거 말고는 특별하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10대, 20대들의 어떤 그런 인터넷 사용 목적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뭐 자료라든지 정보 획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 10대는 메신저와 게임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 비율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신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만히 앉아서도 그냥 시실대고 웃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전철을 타고 간다든지 뭘 하고 가다 이렇게 보더라도 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왜 그러냐 보면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메신저를 통해서 이 친구와를 어떤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대면을 통해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현실에는 이제 비대면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이런 어떤 게임인 그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상당히 어떤 순기능적인 요소가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이것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사용으로서 역기능적인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여기 때는 또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 병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순기능이 될 것이냐, 역기능이 될 것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일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바른 어떤 그런 청소년의 그런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또 건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고 제도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또 이루어갈 수 있게끔 좀 정리가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 게임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몰두하게 되면 이제 역기능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컴퓨터는 이 어떤 세상을 컴퓨터 없는 혹시라도 금방 얘기했지만 컴퓨터 없는 이 세상을 혹시라도 여러분들 상상해 봤습니까? 혹시 상상해 보셨는지요? 갑자기 학교에서 있는데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이 컴퓨터가 어떤 면에서는 차단이 돼 버렸어요. 저 컴퓨터가 아니라 전기가 다운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바로 그냥 순간 다운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간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고 사용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고 했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책만 보고 멀뚱멀뚱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그런 컴퓨터가 이제 작동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런 현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으면 이제 모든 또 정보 채널도 마비가 될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즉각적으로 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그런 그 작동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압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대응으로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차단이 된다 그러면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겠다라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이제 군에 뭐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첨단 무기, 그다음에 첨단 어떤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가공하고 데이터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그런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요소들이 또 문제가 될 사항들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인터넷의 어떤 게임 중독에 의해서만 이런 현상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어떤 문제의 어떤 그런 인식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자, 미래 이 창조과학부에서 이제 2010년도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터넷과의 어떤 그런 이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발표한 겁니다. 통계를 통해서 보면 자, 청소년의 가의존 유언군이 어떠냐면은 30.6%라는 거죠. 그리고 성인은 어떻게 돼요? 성인은 여기서 봤을 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성인은 거의 뭐 16%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16% 정도.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청소년의 가의연군에서 3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학년별로 이 학년별로 살펴보면 자, 중학생의 가의존 경험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34.7%.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29.5%, 그다음에 이제는 초등학생이 뭐 23.6%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학생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그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고위험군을 같은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중학생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3.9% 나타나고 있고 고등학생이 이제 뭐 3.5%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자, 중고등학생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과의 어떤 그런 그 가외 의존 위험성에 어떤 면에서는 취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결과를 통해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태블릿 PC, 그다음에 모바일 기기 이런 어떤 사용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습관적 가다 사용을 어떤 면에서는 그 원인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의존 위험군, 일반 사용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메신저를 통해서 보면 거의 이렇고 게임, 그다음에 이제 뭐 SNS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가의점들을 보면 어떤 학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웹서핑 같은 경우도 되지만 어떤 뭐 우리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학업 업무용 검색이 실질적으로 보면 제일 낮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학업과 업무용으로 많은 이제 활용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 메신저라든지 SNS 이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원인입니다. 이 게임 중독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게임 중독의 원인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다양하게 우리가 한번 좀 학자들 간의 의견을 어떻게 피력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피스라는 이 학자는 자, 인터넷 속성 자체가 인터넷 게임 중독을 일으킨다라고, 그러니까 인터넷 이 자체가 게임 중독을 일으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킹은 자, 여기서는 의사소통과 잠복성이 인터넷 게임 중독의 원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발터라는 사람은 자, 인터넷의 어떤 근본적인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우센베르커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인터넷 게임 중독자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정신병리가 원인이다 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 중독자들이 본래 가지고 있다는 정신병리가 원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슐러라는 사람은 자, 개인에 따른 이 원인으로 우리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이라는 사람은 자, 인터넷 이 게임 중독의 원인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지지 충족이라든지 성적인 만족, 새로운 어떤 인격 창출, 그다음에 숨은 성격의 어떤 발현, 안정과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의 한 가지 어떤 면에서는 요인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 개인적,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 이러한 것들이 어떤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원인을 개인적인 것과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원인으로서 이제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자, 청소년 게임에서 개인적 요인으로서는 자, 개인의 어떤 그런 유전적인 요인, 그다음에 심리적 정서적 문제, 그다음에 낮은 자아 존중감 및 자아 개념, 그다음에 또래 관계와
또래 관계나 학업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인제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 인터넷 중독 어떤 그 사용에 중독되기가 아주 더욱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들의 어떤 대부분은 자 일상생활에 어떻게 돼요?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이런 욕구를 어디에서 이룹니까? 인터넷상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대신 추구하려고 있다라고 본래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그 개인의 어떤 성격을 보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학교나 가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조용하고 또래 관계 등의 어떤 대인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도적으로 형성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많은 청소년들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어떤 욕구를 받고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매력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어떠냐면 인터넷 게임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이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게임 중독의 원인을 해서 보면 개인적 원인은 자, 개인의 욕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는 마약이라든지 도박 중독과 같이 중독 대상을 통해서 현실에서는 만족시키지 못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원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게임에 중독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매슬로우의 어떤 그 인간 욕구의 단계 5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 마지막 단계 뭐죠? 제일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라는 거죠.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다음에 안정 욕구.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어떤 사회적 욕구 우리가 사회적 욕구라는데 이 사회적 욕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떠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소속.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존중의 욕구입니다. 존중의 욕구.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매슬로우의 인간 단계 이제 5단계를 살펴보면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매슬로우의 어떤 그런 슐러는 매슬로우의 인간관계의 5단계 욕구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에 이제 우리가 보면 자, 제일 번째 보는 이 생리적 욕구와 안정 욕구는 자, 온라인 상에서 어떤 성적 이런 어떤 성적 희롱이라든지 어떤 성별의 전환 익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충족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 즉 사회적 욕구에서는 자, 게임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제는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상에서 개인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게임 위에 즉각적인 어떤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즉각적으로 어떻게 돼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정과 그다음에 영향력의 행사는 이제는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안정과 영향력은 이제는 존경의 욕구를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이 게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자신의 내적 관심과 태도 그리고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성격을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마지막 단계인 뭐냐 하면 자아 실현 욕구가 이제는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그 이제 슐러라는 사람은 매슬로우의 어떤 인간의 욕구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무엇이 또 이게 뭐
확정되고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어느 단계에서는 이러한 어떤 만족시킬 수 있고 그것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간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내적 관심과 태도 그리고 자신의 몰랐던 성격을 이제는 알 수 있는 이러한 단계가 이제 자아 실현 욕구 단계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생리적이고 안정 욕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회적인 욕구에 소속이 되고 싶어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사랑을 받고 여기에 어떤 관심을 갖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표현된 사항들. 그럼 이것만 끝나면 될까요? 아니죠. 다시 이제 욕구, 존경의 욕구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존경의 욕구에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통해서 이제는 이 단계를 간다면 제일 먼저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봉사 단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될 때 행복한 삶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면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제일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환경적 요인입니다. 자, 환경적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여기는 이제 접근 가능성이 있는데 자,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던 과거의 어떤 게임 방식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이 네트워크상에서 접속한 이 다른 상대와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에서는 일방적인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상대의 어떤 그런 이제 상대와 관련된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오락실을 통해서 어떤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지만 이 온라인 게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제약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집과 학교, PC방, 어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이 뭐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청소년을 아주 가벼운 장난식으로 이제 온라인 게임상에서 만난 다른 상대의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돼요? 이유 없이 죽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요? 공격성과 충동성을 더욱 자극시키고 촉진시키고 폭력적인 장면에서 어떻게 돼요? 점차 익숙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게임 업체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이버머니로부터 더욱 빠르게 이제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더 세고 강력한 무기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돼요? 이제 아이템을 구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이 현질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게임 내에서 1인자가 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머니를 사는 아이템 구애를 하고 뭐 매니를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든 이 상에서 이런 어떤 그런 컴퓨터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지금 이제 접근 가능성이 환경적인 요인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런 인터넷 게임에 이제 익명성이 있습니다. 익명성. 그래서 인터넷에는 어떻게 돼요? 현실에서 채울 수 없는 흥미라든지 자극, 정보를 어떻게 돼요? 이제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제공하는 그런 상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게임상에서는 뭐 시공간, 연령, 성별 이거를 초월해서 사람을 사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광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기에서는 느끼는 어떠면은 자팽창감, 역할놀이, 환상 충족, 즉각적 만족, 공격성과 충동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독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이러한 익명성은 사용자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어떻게 돼요? 억누르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러한 욕구와 행동 표출의 통제가 되기 쉽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도덕성의 기준이 묵인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런 네트워크 상에서 현실과 전혀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나는 물리적인 타인과 구별할 때 외형 즉 육체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돼요? 외형적인 요소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물리적인 존재로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성을 철저히 숨기고 인간관계를 맺기란 거의 어떻게 돼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인터넷은 어떻게 돼요? 물리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과 같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더러 반드시 드러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는 충분히 어떻게 돼요? 이러한 스스로 공개하지 않고 존재를 얼마나 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익명성이라는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가상적인 이제 실시간 상호작용성입니다. 그래서 가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제 실제적 상호작용은 인터넷 게임 중독의 중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터클이라는 것은 인터넷 게임과 TV의 차이점을 이제 언급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TV는 단순히 우리가 수동적으로 보고 즐기는 것이지만 인터넷 게임은 어떻게 돼요? 이용자가 직접 이 두뇌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가상현실 속에서 무엇인가 되는 이런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뭐냐면 TV는 일방적으로 보내지는 계획적 정보를 받기만 하는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은 쌍방향을 통해서 이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정의로운 자유로운 어떤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여기는 중독성이 이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게임을 하고 하려고 그래도 상대방과 어떤 그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다가 내가 지쳐서 그냥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호작용이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벽창호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러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중독성이 더 강화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의 실시간 상호작용성은 인터넷의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SNS, 도박, 그리고 또 다른 분야의 어떤 중독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게임의 어떤 그런 상호 중독성을 통해서 어떤 그런 도박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능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사회 문화적 요인입니다. 사회 문화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의 중독은 정보와 사회의 어떤 변화와 사회 환경 풍토의 변화로 인해서 사회 문화적인 원인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돼요? IT 산업 발전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화 사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발전은 수많은 이러한 장점을 가져다 준 반면에 어떻게 돼요?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지기 쉬운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등 이런 단점도 빠지게 되고 있다. 단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자기조절 능력과 통제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어떻게 돼요?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런 어떤 취약한 환경이 우리가 사회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프로게이머라는 어떤 신종 작업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들이 받는 연봉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억대 연봉과 두터운 어떤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어떤 신종,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편적인 모습들만 보고 재미있는 게임에 더욱 충실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많이 하기만 하면 이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청소년이 어떻게 돼요?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많은 이 청소년의 학업 성적 부진과 또래 관계의 어떤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경쟁 구도의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이
게임 이런 것들의 어떤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고 일어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 청소년의 어떤 그런 놀이 문화가 실적으로 이제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특별하게 갈 수 있는 건 PC방, 뭐 노래방, 그다음에 어떤 뭐 당구장 요즘에 틀려서 당구장,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축구장, 농구장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적으로 조금밖에 없고 또 서로가 이제 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그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쉬운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한국은 인터넷 기술의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이제 세계적인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과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이제는 더욱 다양한 전 세계의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기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높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만남의 기회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높은 인터넷 이용률은 이런 어떤 순기능과 더불어서 이제는 중독이라는 역기능의 문제도 가져오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청소년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중독 게임은 청소년의 중독 게임은 자,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서 영양 불균형의 결핍, 그다음에 만성 피로감, 눈의 피로 증가로 인한 어떤 시력 저하, 그다음에 목이나 이 허리 통증 디스크, 그다음에 거북목 현상과 이거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운동 부족, 그다음에 체중 증가, 비만, 고혈압, 체력 저하, 집중력 상실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이런 어떤 그런 그 이제 게임 중독자 가운데 이 거북증후군이 나타나는 게 많은데 이 거북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자목이잖아요. 일자목. 목이 일자가 돼가지고 이게 허리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자 증후군뿐만 아니라 마우스 신드롬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볼 수 있는 외장성 장애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키보드나 마우스를 조작하면서 손과 발의 특정 힘줄이라든지 힘줄, 연부 조직, 근육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자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게임을 장시간 지속하고 반복할 경우에 요통과 견통, 그다음에 손목과 손가락 근육 이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안구건조증, 그다음에 시력 저하, 혈액순환 장애, 그다음에 소통 불량 이런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심리 정서적 문제입니다. 자, 인터넷 게임 중독은 인터넷 게임 중독을 통해서 우울감이라든지 불안 및 초조, 분노감, 폭력성, 자기능력, 어떤 그런 자기 조절 능력, 자기 통제력 상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강박적인 집착 이런 것들과 같은 어떤 그런 심리정서적 문제를 이제 일으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런 어떤 심리정서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이런 어떤 게임에서 한 가지 이상의 가상 세계에 지속적으로 몰두하고 많은 노력을 투자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공허감, 공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허무감, 그다음에 우울감 이런 어떤 그런 그 현상들이 이제 감정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적 정서 문제는 또 어떻게 이제 일어나고 있냐면 대인관계 능력이 상실하고 사회성이 결여되고 조사 능력, 소통 능력이 저하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져오게 된다.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 정성 문제는 여러 가지 어떤 상당한 이제 어떤 사회적인 심리 병리적인 요소로 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어떤 그리고 인터넷 이 게임에서 한 가지 이상의 가상 세계에서 실제로 몰두하게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여기 있지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보면요. 자, 인간관계, 사회적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인데, 자, 이러한 어떤 인터넷 게임을 경험하게 되면 사회적 관계가 중지되고 심지어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가족과 대화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출을 하거나 자신의 방에서 어떻게 돼요?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는 이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청소년 그 문제 행동이 가족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 현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됨으로 해서 이제 매우 심각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게임에 심각하게 빠지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대화는 물론 그다음에 모든 인지 구조는 어떻게 돼요? 오직 게임에만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가족 간의 대화 결여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되고 가정 폭력 등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심각한 가정 문제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그 한 도에서 그 이제 시도 의원이 이제 발의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게임을 하는 어머니가 우리 자녀를 나무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어떤 가족을 어머니를 죽이고 또 자신도 그 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이제 목숨을 끌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났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그 학습 장애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학습 장애가 어떤 학습 장애가 발생되냐면 자,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면 이 인터넷 게임에 투자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든 관심이 인터넷 게임에만 집중되면서 심각한 이제 학습 장애가 발생되는 거죠. 학습 장애가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등교를 하지만 학습 내용에는 전혀 흥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수업 시간에도 이제 계속 그 게임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인터넷 게임 이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등교를 거부하거나 등교를 하더라도 이제 수업 시간에 잠만 자면서 수업과는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컴퓨터와 스마트폰 게임은 어떻게 돼요? 매 순간 유독 빠르고 자극적으로 화려한 장면의 영상들이 어떻게 돼요? 쉴 새 없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상에서 교육적으로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뇌에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러한 잔상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학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임은 어떻게 돼요? 이게 중독의 특성상 자기 조절, 어떤 절제 이러한 능력이 확연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학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왜곡된 성 역할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인터넷 게임 구성상에서 자, 사회 문화적 특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성처발적인 요소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예를 들게 되면 자, 많은 게임에서 거의 모든 주인공이 누구냐면 게임에서 주인공은 남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은 어떻게 돼요? 남성을 치장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캐릭터에 비해서 여성 캐릭터의 의상 노출이 어떻게 돼요? 심하고 또 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용 역시 어떻게 돼요? 기형적으로 왜곡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이 게임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성을 상품화된 그리고 여성을 어떤 그런 그 성상품화된 여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게임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장시간에 몰입하는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 게이머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왜곡되고
정형화된 이 불평등적 성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제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가상과 현실이 혼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면 자, 현실과 가상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노출되면 자아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게임 속 장면이 현실의 감정을 계속적으로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현실에서 어떻게 돼요? 폭력이라든지 공격 성향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공격 성향을 이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자주 발생하게 되는 이제 일명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살인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실적으로 가상에서 살인이 현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허구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